우리의 재산은 지켜야 하는 성이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건면성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가족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함부로 투기 부리거나 모험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 있게 지내겠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땀 흘리고 좀 더 험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고 또 오래오래 월급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 망하고 뱉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올인하면 안 되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겁니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지하철 요금 올리고 각종 공과금 올리고 주민세 올리고 자동차세 올리고 엄청나게 많이 올릴 겁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그리고 담배값도 술값도 올릴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이제 뜯어내려고 혈안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법원은 붕괴하고 장기 저성장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현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15억을 찍었다, 25억을 찍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10년에 한 번씩만 결정한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자신이 잘 아는 것에서만 결정을 한답니다. 원하는 게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되게 무섭지만 쉽게 결정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압니다. 낚시를 대체로 좋아하죠. 낚시가 어떻습니까? 낚싯대 던져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멍하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쇼컷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낚시하겠다라고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역이나 용산역 이런 데서 보는 노숙자들도 과거에 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고 대단했다 하더라도 과거를 그리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를 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2025년, 6년, 7년, 한 8년쯤 지나고 나면요, 2029년, 2023년, 2030년쯤에 다시 양적 완화에 들어갈 겁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화폐 양 늘릴 거고요. 이자 낮추고 또 분위기 조정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투기하라고. 그럴 때 그 직전에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사두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 6, 7은 2028년 한 상반기까지는요, 가상금리 먹이고 이자 더 올려서 대거 구조조정합니다. 나가 떨어지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자 낮추고 화폐 총량 늘리고 그리고 다시 부동산 띄우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지금은 이자 올리고 구조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고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야 합니다.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되고 단순하고 확실한 것만 추구해야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고이자를 주는 채권 그리고 고배당 우량주를 가져야 합니다. 실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KTNG 담배인상공사 배당률이 한 5% 됩니다. 1억 집어넣으면 배당을 500만원 받는 거죠. 월에 한 40만원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안전한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지면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평생 가져가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현금 흐름 확보한 뒤에 고이자를 주는 채권 받아서 사서 고정이자 받고요. 또 뭡니까? 고배당 주는 우량주를 갖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노예 600만 명을 확보한 은행들, 금융권들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제위기에 많은 이들이 연체하고 집을 뺏기고 되게 힘겨운 상황들을 겪을 겁니다.
이게 금방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몇 년간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이 몇 년간 지속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전하게 지내야죠. 가늘고 길게. 지금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대비하고 대응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거. 잘 생각하고 지내야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일본은 다시 호황을 맞을 시기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2배이고요. 일본의 고령 노인들이 앞으로 5년 안에 다 사망합니다. 대규모로요. 우리는요. 586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비용 사회가 되는 거죠. 노인 관련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지내야 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우려, 많은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동산이든 이 주식이든 이 탐욕의 광기가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끌아니들이 되게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고요. 이 허덕이며 지낼 거다라는 겁니다. 참혹하게 무섭게 살아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고배당 우량주, 고이자를 주는 채권,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오래오래 탄탄하게 살아갈 각오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어떨지 좀 잘 생각해야죠. 살아가는 삶을 좀 멀리 내다보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빚 없이 성실하게 일만 해도 기회는 옵니다. 더 나은 자세로 지내고 착실하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일본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도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소득을 중요시하고 대박 따윈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안 빌리고 배당 수익 얻고 이자 수익 얻고 월세 받고 예금 이자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